자선어부를 보면서 지식과 신앙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정도만 나누어 보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흑산 대 자산은 죽음 대 부활. 정약전은 유배되어 사회적 죽음을 맞습니다. 유배지인 흑산도는 소망이 없는 흑색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전은 흑산으로 알았던 그곳이 실은 자산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정약전이 창대라는 청년과 교제하며 완성한 어리도감의 제목은 자산어보입니다. 제목을 흑산어보가 아닌 자산어보로 기록한 것인데요. 검을 흑 대신 쓰여진 무성할 자자는 풍성하거나 빽빽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약전에게 흑산으로 향하는 길은 죽음같이 검은 것이었으나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겪고 새 삶을 얻는 것은 부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영화 후반 성게 껍질에서 날개짓하며 날아오르는 새를 부활의 은유로 느꼈습니다. 그 후반 약전은 돌아올 창대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덕분에 어마어마하고 죽은 검은색 흑산에서 그윽하고 살아있는 검은색 자산을 발견하게 되었다. 장대야,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 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 흑산이 자산이 된다 하여 어두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빛을 띱니다. 하지만 흑산이 음험한 죽음의 고통이라면 자산은 사랑을 위해 겪는 고난 같은 것입니다. 구정물, 흙탕물이 붙어도 의미가 실하게 차 있는 그런 삶인 것이죠. 둘째, 참여적 지식. 무성할 자자와 의미 같은 사랑 자자가 있는데요. 무성할 자자 아래 마음 심자를 더하면 사랑 자자가 됩니다. 극중 약전의 새 삶은 사랑하는 삶으로 그려집니다. 사랑에 참여하는 약전의 지식은 이웃과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참여적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부와 명성을 위해 도구화된 맹목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참여적 지식입니다.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것은 주체와 객체, 나와 타자를 나누어 대상화하는 근대적 지식과도 구별됩니다.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파커 팔머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는 이러한 지식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랑에서 발원하는 지식의 목표는 깨어진 자아와 세계의 재연합과 재구축이다. 자비에서 나온 지식이 추구하는 바는 창조 세계의 착취와 조작이 아니라 세계와 자신의 화해다. 자비를 동기로 가진 지성은 마음이 사랑을 향해 뻗어가듯 지식을 향해 뻗어간다. 여기서 알매 행위는 곧 사랑의 행위이며 타자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포용하는 행위. 타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이다. 셋째, 성스러운 식사. 흑산에서 절망에 빠진 약전을 살린 것은 만찬입니다. 창대가 잡고 가거떼기 끓인 따뜻한 문어탕을 먹은 약전은 몸과 마음의 기력을 회복합니다. 약전이 먹은 문어탕은 오늘날 먹방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신성함이 있는 한 끼 밥상이었습니다. 흑산이 자산으로 변하는 터닝포인트는 바로 이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성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흑색 세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의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줍니다. 단절되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과 세계가 연결되어 힘을 공급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넷째, 소명과 세상. 동생과 형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인 정약용은 기존
조선의 시스템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변혁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약전은 시스템 밖 대안적 공간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관심을 둡니다.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세계에 재진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책들을 유배지에서도 쉬지 않고 집필합니다. 이와 달리 정약전은 조선이라는 기존 나라가 아닌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약전과 창대의 나라는 당시 세상과 건설자들이 승인해주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극중 약전이 말하듯 왕도 없고 신하도 없는 평등한 세상은 약전과 창대가 살았던 때에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였을 수도 있겠죠. 영화 후반부는 목민심서의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려고 했던 창대가 다시 스승이자 친구인 약전과 그렸던 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적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사는 창대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보, 난 육지보다 흑산이 좋소. 흑산이 아니라 자산이요.